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틀간 조금 더 미끄러져서 비트코인은 29,000달러, 그리고 XRP는 41센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만 보더라도 저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마지막에 제가 가격에 관한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소송에 관한 간략한 업데이트와 함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전 리플이 SEC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작년 8월 리플이 SEC에게 Request for Admission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었는데요. 판결에 따라 SEC는 지난 4월 11일 이 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SEC의 답변은 곧 말씀드릴 테지만 사실들을 깨끗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면서 제대로 된 인정을 하는 것을 회피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리플은 직접 SEC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제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지만 SEC가 거절하면서 이 점에서는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플 측에서 법정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문서를 제출한 건데요. 이 문서를 보면 SEC가 어떤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모두 SEC가 인정하게 될 경우엔 리플의 공정고지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는 사실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몇 개만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SEC가 2020년 10월까지도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들을 제3자에게서 계속 받아왔고, 그 질문들에 답해 SEC는 XRP의 증권 여부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 결국 잘 모르겠다라는 뜻의 답변을 해온 것이 이미 증거물로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두고 SEC는 이 질문한 자들이 판사가 말한 마켓 파티시펜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켓 파티시펜트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고의적인 동문서답을 해내면서 인정을 회피했습니다. 또 2013년 그 당시 리플 CEO 크리스 라슨이 SEC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기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미팅을 갖고 또 그들에게 리플과 XRP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 미팅에 SEC 관계자가 있었고 또 크리스 라슨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SEC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 사실이 불가능하다라는 믿기 힘든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네요. 제러미 호건 변호사도 이걸 보고 리플의 공정고지에 관한 주장은 강력하다라며 넷번 판사가 리플의 요청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넷번 판사가 SEC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리플의 공정고지에 관한 주장은 SEC가 동문서답을 하는 것 외에는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주장인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약식 판결이나 재판까지 갔을 경우 공정고지에 관한 주장은 리플의 무죄를 거의 확실히 입증해 줄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XRP 홀더로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공정고지에 관한 주장은 과거 XRP 판매에 관한 리플의 무죄를 입증해 주긴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XRP 증권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홀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하위 테스트로 인해 현재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거나 또는 새로운 리플 테스트가 생겨서 앞으로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약식 판결이나 재판까지는 가야 제대로 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SEC가 흰먼 이메일에 관한 제 답변을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SEC가 주장하는 변호사 고객 비밀 유지 특권은 누가 봐도 시간 끌기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아마 또 흰먼 스피치는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이 수많은 변호사와 개인적인 의견을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의를 했고,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변호사와의 상의 내용까지도 변호사와의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된다라는 이런 억지스러운 내용을 또 뱅뱅 돌려 말하려고 하겠죠. 만약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내일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유럽의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 있는
핀시라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 회사와 리플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리투아니아와 멕시코 사이에 ODL을 개통했다고 합니다. 핀시를 시작으로 리플은 앞으로 곧 유럽의 새로운 ODL 파트너들을 차례차례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엄청 좋은 호재가 맞지만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당장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호재보다는 당장 중요한 가격 변동에 대한 오늘 영상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지금 XRP 가격을 좌우하는 건 처음 말씀드린 소송도 아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파트너십도 아니고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변동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만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공포와 탐욕 지수는 13으로 최고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고래와 기관들은 현재 하락장에서도 천천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둘 포기하는 리테일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겠죠. 반대로 작년 상승장에서는 포모를 이기지 못한 리테일이 더 많이 샀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리테일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수량들은 모두 고래한테 가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이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시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가격이 올라갈 땐 매수세가 그리고 가격이 내려갈 땐 매도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파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자, 상승장에서 마켓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사는 사람들일까요? 자, 리밋 오더를 보통 누가 걸어놓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상승장에서는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정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리밋 오더를 걸어두고 마켓 가격을 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도 마켓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은 리밋 오더를 걸어둔 바이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과 공포의 장에 리테일 바이어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사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리테일 트레이더는 이런 공포에 못 이겨서 또 여유 자금이 없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누가 리밋 오더를 넣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고래들과 기관들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트로 보시는 마켓 가격은 이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가격이 낮아지길 원할까요? 높아지길 원할까요? 바이어기 때문에 낮아지길 원하겠죠. 이들은 늘 어떻게 해야 더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 자산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마켓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며칠, 몇 주의 기간을 두고 마켓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짧아도 몇 달씩 타임프레임을 보고 차트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자금 없이는 웬만한 리테일이 이런 마켓 메이커들을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U자 모양의 차트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큰 하락 후 계속 하락을 하면 리테일은 패닉셀을 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정한 가격으로 아주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프레임을 잡아두고 가격을 점점 내리는 거죠. 리밋 오더를 차곡차곡 계단처럼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장이 회복됐을 땐 누가 이득이냐? 여기서부터 천천히 리밋 오더로 매집했던 기관들 승리입니다. 그럼 이 바닥에서 가격은 어떻게 반등시키냐? 그건 간단하죠. 이쯤 오면 리테일이 뒤늦게 숏을 많이 치는데 그 사람들만 청산해주면 갑자기 리테일들이 셀러에서 바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이 마켓 메이커들이 숏을 원하는 가격에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마지막에 리테일의 롱을 청산시키는 거죠. 시장은 결국 이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는 매도세가, 하락장에서는 매수세가 시장을 조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행동을 모방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일단 리테일은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선 사야 하는 걸 알지만 더 이상 하락하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버립니다. 둘째로는 바닥이 어딘지 리테일은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고 이 하락장을 연장시키고 또 숏이 좀 많이 모였다 싶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팔 만큼 다 팔았다 싶을 때
마음대로 언제든지 반등을 시켜서 포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은 하락장에 여유로운 반면 리테일은 내려가는 동안 계속 마음 졸이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리플 XRP 차트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때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서 모아놨던 코인들을 고래들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오를 것 같은 상승을 보여줬다가도 갑자기 내리꽂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거고요.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XRP의 유틸리티를 알아봐주기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XRP도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그냥 개미털기 차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고 여유 자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하는 거고 또 사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장을 기다려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 마켓 메이커들이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20센트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켓 메이커들이 그 정도의 폭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한 패닉을 불러일으킬 어떤 사건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USDT 테더를 폭락시키는 일쯤이야 아주 식은 죽 먹기라는 건 아주 불편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켓 메이커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한다면 이렇게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 권유는 해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와 같이 홀딩하시는 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생각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하루의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